또 다른 여론조사를 얘기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2022년 중간선거가 이제 2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3일 남았습니다, 이제. 의회 장악권 탈환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 어느 해보다도 치열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오늘 투표를 한다면 당신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특히 이제 연방 의회 의원들, 이제 연방 하원, 연방 상원 후보들을 놓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라스무센 리포츠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오늘 만약에 중간선거가 벌어진다고 하면 50%는 공화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고 37%만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 4%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다른 당의 후보를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9%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아직 9% 있는 것으로. 부동층이 다 민주당으로 간다고 해도 공화당을 이기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13% 차이라는 것은. 이게 지난 1월에 보면은 공화당이 48%, 민주당이 39%였답니다. 1월에.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지금 다시 공화당이 50%로 늘어나고 민주당은 39에서 37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4%포인트 차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18년에 지난 8년 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원만, 민주당의 하원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이 상태가 2년이 유지가 됐죠.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상원도 빼앗기면서 그게 이제 조지아주가 아주 결정적으로 두 자리를 다 빼앗기면서 상원이 50대 50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작년부터는 상원, 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그런 형태가 돼버렸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게 아주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지지율도 무조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나토 연합국들이 러시아와 협상을 본격화하게 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험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 가라앉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이든의 노력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다시 평화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역시 아까 오늘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 국가들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동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내려졌던 각종 규제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철회하는 백신 의무화라든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철회하는 그런 시기가 상반기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바이든의 업무 지지율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위험 요소들도 있기는 하죠. 일단은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도 아직은 남아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도 신경 쓰이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국제적인 문제들은 이슈들이 더 있고요. 국내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지금 백악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지금 아주 피 터지는 작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국민의 여론들이 또 한순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화당 오늘 선거한다면 공화당은 찍어주겠지만 11월까지 가고 나면 아직도 263일이 남아있는데 11월까지 가고 나면 어떤 일이 중간에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무소속 유권자 중에서 46%가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라고 답하고 24%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지금 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소속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그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 찍겠다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사람보다 무려 22%포인트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지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좀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종별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백인이 52%, 흑인은 32%, 그리고 소수민족의 48%가 공화당에 투표하겠다.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흑인 유권자의 57%, 백인의 33%, 소수민족의 36%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수민족도 지금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이 12%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소수민족 내에서도 공화당에 투표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히스패닉들입니다. 지금 에이시안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남성이 52%, 여성 유권자의 49%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별 차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0세 이하의 유권자들은 공화당 선택하겠다가 45%, 민주당 선택하겠다가 거꾸로군요. 민주당 선택하겠다가 45%, 공화당 선택하겠다는 39%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큰 차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나기는 나는 게 4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은 이미 초중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좌경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층일수록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은, 그리고 이들은 그 자유라는 것을 우리 전통적인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 개념하고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리화나는 마약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더 풀어진 것을 자유로 인식하는 그런 느낌들을 얘가 받는 것이죠. 성적인 취향이 성별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본인이 여자이길 원한다면은 여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결국 교육의 문제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학부모들의 권리장전, 학부모들의 권리를 법문화해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교육과정에도 지금 신경을 쓰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유권자들의 소득 계층별로 따져보면은 저소득층, 약간 중상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없는, 중산층보다는 조금 낮은 한 연간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화당이 조금 더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 연간 3만에서 5만 달러 벌고 있는 이게 이제 가구당 소득일 텐데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숫자입니다. 중산층이라고 미국에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려면요
한 6만에서 10만 불 정도 소득이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산층의 계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열심히는 일하고는 있는데 중산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조금 더 지지하는 한 20% 정도가 더 많이, 공화당 지지자가 54%로 나오고 민주당 지지자가 34%로 나오니까요. 한 20% 정도가 더 많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국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버는 거는 제한이 딱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갑갑한 것이죠. 예. 공화당의 우위는 은퇴자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연장자들이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정말 대단하다. 58%. 예. 그리고 33%, 단지 33%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거로. 이거는 그 어떤 정부로부터 받는 베네핏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베네핏을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쪽도 만만치 않게 메디케어 챙겨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 사회가 바로 가야 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인생을 살아온 연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져야 바른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